노사 임금 협상 결렬로 거제 시내버스가 멈춰섰습니다. 버스 운행이 줄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차량 보험 사기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예방법은 없는지 알아봤습니다. 코로나19로 직원들이 휴직하거나 휴업했다고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원금을 받은 업체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창원의 삼성전자의 부울경 스마트 공장 지원센터가 문을 엽니다. 지역 중소기업들이 효율적으로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지난 25일부터 거제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 협상이 결렬되면서 버스 노조가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버스가 멈춰서면서 언제 올지 모르는 전세버스를 기다리거나 택시를 타는 등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거제의 한 버스 차고지입니다. 한창 승객들을 태우고 달려야 할 버스가 줄지어 주차돼 있습니다. 사마여객과 세일교통 등 거제 지역 2개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 협상이 결렬되면서 파업에 돌입한 겁니다. 지난 25일부터 시작된 시내버스 파업으로 50개 노선 108대의 버스가 멈춰섰습니다. 거제시는 파업으로 인한 비상소송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전세버스 70여 대를 투입해 버스 운행률을 65% 수준으로 유지하고 택시 부재 해제 등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72대의 전세버스를 운행하고 있고 또 택시를 부재를 전면 해제했습니다. 아울러 양대사에 우리가 스틀버스를 갖다가 또 확대 요청을 하고 또 우리가 원활한 버스 운행을 위해서 직원들이 하루에 한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한 140명 투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제시의 지원에도 시민들은 어쩔 수 없이 불편을 겪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임시로 투입된 버스는 배차 간격이 길어 대기 시간이 평소보다 2배 이상 늘었고 원하는 버스를 타기 위해 임시 정류장을 일일이 찾아 헤매야 합니다. 가뜩이나 배차가 적은 외곽 지역 주민들은 외출을 포기해야 한다며 하소연합니다. 우리 거기는 촌이라서 차가 자주 없어요. 2시간마다 한 대씩 있는데 2시 차로 가기라고 집에서 나가고 보니까 이게 아니다 싶어서 돌이 들어가려고 한 게 관광차가 그 무슨 71번이라고 무엇을 붙여가지고 타라고 해서 그래 타고 왔어요.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 협상을 놓고 좀처럼 의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파업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 버스 노사 모두 시민들의 불편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은 피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고의로 사고를 내 1억 8천만 원의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붙잡혔다는 보도 25일 전해드렸는데요. 최근 경남에서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내는 차량 보험 사기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획적인 사고에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게 우선입니다. 차량 보험 사기 대처법 김영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회전교차로에서 차선을 바꾸려는 차량 뒤로 회색 차량이 쫓아가더니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불법 주차된 차량을 피하려고 중앙선을 침범한 차를 향해 흰색 차량이 부딪힙니다. 모두 계획적으로 벌인 사고입니다. 제가 운전을 한 30년간 했거든요. 그래 하면서 아직까지 사고를 그렇게 막 당해도 그렇게 세게 안 돼, 심하게 안 당해봤는데 그날 생각하면 그 끔찍스러워 그 앞으로 진행할 수가 없어요. 최근 경남에서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사고를 내는 차량 보험 사기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코로나19로 일자리가 구해지지 않자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3년 자료를 봐도 전국적으로 차량 보험 사기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5만 6천 건에 달했습니다. 고의 사고는 자칫 인명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경찰은 고의 사고가 의심되면 반드시 블랙박스 영상과 같은 증거를 남겨놓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최근에 보험 사기가 빈발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운전자분들께서는 로타리나 차량 변경 시에 주의를 기울이시고 운전해 주시고 주의를 기울여 운전했는데 불구하고
고의 충돌 의심되는 사고가 발생 시에는 반드시 112 신고나 차량 보험회사에 신고하셔서 출동한 직원들을 상대로 당시 사고 경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유로 해마다 늘고 있는 차량 보험 사기. 보험 사기 혐의로 적발된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 26일 오후 5시 기준 경남에서는 17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창원이 8명으로 가장 많았고 양산 5명, 김해 3명, 진주 1명입니다. 특히 창원 확진자 대부분이 도내 확진자의 가족이나 직장 동료, 지인 등과 접촉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김해 확진자 일부는 외국인 모임 관련으로 자가격리 중에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날 기준 누적 확진자는 4,581명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한 번만 해도 현재 8명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할머니, 할아버지 2명이 접종을 받았을 경우 가족들은 10명까지 모여도 된다는 겁니다. 이 백신 혜택을 보면 그만큼 코로나19 상황에 백신 접종이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경상남도도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캠페인을 마련했습니다. 관련 내용 경상남도 안전정책과 박도원 주무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경남도 안전정책과 박도원 주무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앞서서도 잠깐 언급됐지만 백신 접종의 중요성 한 번 더 정리해 주시죠. 지난 5월 17일 질병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백신 효과 분석 결과 1회 접종만으로도 감염 예방 효과가 89.5%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예방접종의 효과로 지난 2월 말부터 예방접종을 시작했던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집단 감염은 예방접종 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최근 순천에서 3대가 살고 있는 집에 일가족 6명이 확진되었는데 접종하신 70대 어르신만 확진되지 않았던 경우도 있었고, 성남의 한 요양병원에서 11명의 집단 감염 발생 시 감염자 중에는 접종을 받은 입소자와 종사자는 단 한 명도 없었고 모두 접종을 받지 않은 분들이 감염되었습니다. 예방접종을 하면 코로나19 확진 시 고령층의 높은 치사율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가족이나 지인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확률도 대폭 낮아집니다. 백신 예방접종이 중요하고 꼭 필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경남도에서 캠페인을 마련하셨다고요. 경남도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홍보 캠페인 어떤 내용입니까?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인 백신 접종이 고령층을 시작으로 본격화되는 시점에 맞춰 예방접종 동참을 통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캠페인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도는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여 도내 전 시군과 유관기관 및 단체에 배부했고 안전보안관, 안전모니터 봉사단,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다중이용시설 등에 배부하여 부착하는 등 예방접종의 필요성에 대한 범도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도내 방송사 장학방송 송출, 버스 정보 시스템 및 전광판 표출, 각 기관 홈페이지 및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예방접종의 유익성과 효과성, 접종에 따른 인센티브 등을 홍보함으로써 예방접종 참여율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네, 주무관님, 그리고 대상자라면 예방접종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시죠. 예방접종 대상자라면 사전 예약 누리집에서 본인 혹은 대리 예약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이라고 검색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예약 접수 페이지에서 본인 또는 대리 예약 중에서 선택하고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원하는 의료기관과 장소와 날짜, 시간을 선택하여 등록하면 됩니다. 온라인 예약이 어려운 어르신 등을 위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 상담 콜센터 질병청 1339, 경남도 055-120을 통한 전화 예약도 가능하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예약에 도움을 받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사전 예약은 6월 3일까지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네, 도민 여러분, 5월 27일부터 65세 이상, 74세 이하 고령층을 시작으로 6월 7일부터는 60세부터 64세 이하 어르신까지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코로나19 극복의 마지막 고비가 백신 접종인 만큼 아직도 백신 접종을 망설이고 있는 분들께서는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백신 접종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접종을 했다고 해서 바로 면역이 형성되거나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스크 쓰기, 손소독 철저 등 개인위생 관리는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도 잘 지켜져야 합니다. 예방접종 시작부터 일상 회복을 위해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의 과정을 도민 여러분께서 꼭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상남도 안전정책과와 함께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LH 혁신안에 대한 지역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직 해체에 따른 비효율적 운영과 직간접적인 지역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경남도도 입장문을 통해 LH 개혁안이 혁신 도시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진호 기자입니다. 토지와 주택, 도시재생 등 주택 공급 기능을 남기고 나머지 역할을 자회사로 분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LH 혁신안. 이렇게 될 경우 해체까지는 아니지만 조직이 3-4개로 쪼개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두고 지역에선 세수 감소와 청년 채용 문제, 혁신도시 기능 축소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분리된 조직이 혁신도시를 떠날 경우에 지역에 직접적인 타격이 올 수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인구 유출과 세수 감소 등으로 인해 혼란을 겪게 되고 교능 발전이라는 핵심 도시의 취지도 무색해질 것이다. 지역 정치권의 우려는 여야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은 물론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 측면에서 현재 추진 중인 혁신안은 잘못된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기능 축소와 조직 분리로 거의 해체 수준의 구조 조정을 단행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당초 핵심 도시 조정 취지에도 맞지 않는. 한편에선 주택 공급이라는 핵심 기능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만 경남도는 입장문을 통해 LH 개혁안이 혁신 도시와 상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역에서 현재의 LH가 가지는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LH는 이전 공공기관 인원의 41%, 이전 기관 세수의 86%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진주시 전체 세수를 놓고 봐도 16%에 가까운 비율을 LH가 부담할 정도입니다. 조직기능 분리라는 대대적 수술이 예고된 한국토지주택공사 LH. 혁신안이 이달 안에 확정될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정부가 어떤 답안지를 들고 나올지 이목이 집중돼 있습니다. SCS 양진호입니다. 중소기업의 스마트 공장 구축을 돕게 될 삼성전자의 부울경 스마트 공장 지원센터가 창원에 문을 엽니다. 26일 오후 경남 테크노파크 본부에서는 삼성 부울경 스마트 공장 지원센터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 공장 지원센터는 현재 수원과 구미, 광주, 창원까지 4곳에 거점을 두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삼성전자의 제조 전문가가 중소기업 현장에 투입되고 스마트 공장을 구축할 수 있도록 판로 개척과 인력 양성, 기술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거래 관계가 없는 중소기업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마스크와 코로나19 진단키트 등 보건용품 관련 제조기업의 스마트 공장 구축을 지원해 생산성을 높인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부울경 지원센터는 다음 달 중순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참여 기업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직원들이 휴직하거나 휴업을 했다고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원금을 받은 업체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26일 고용노동부 창원 고용노동지청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으로 받은 사업장 14곳을 적발해 7곳을 경찰에 형사 고발하고 2곳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업체들은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 직원 대부분이 휴직하거나 유급 휴업을 한다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모두 정상적으로 일을 하고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창원지청은 부정수급액 2억 3천만 원을 포함해 6억 9,800만 원을 업체들에게 반환 명령하고 1년간 각종 장려금 지원을 제한했습니다. 또 제보자들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경남도 교육청과 기업들이 경남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 실습과 취업을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리조트 파크로시와 GW 캐드코리아는 호텔리어와 설계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기술 교육을 지원하고 우수 학생을 채용합니다. 도교육청은 현장 맞춤형 기술 인재 육성과 체육으로 이어지는 협력 모델 개발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김해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행사나 축제 관련 업체에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올해 4월 19일 기준 사업장이 김해에 있고 정부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급 대상 경영위기 업종 가운데 매출액 감소가 40에서 60%에 해당하는 업체입니다. 전시와 컨벤션 등 행사 대행이나 공연시설 운영, 공연 기획 등이 포함됩니다. 또 정부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지 못했지만 기준액 대비 매출이 줄어든 업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5일 낮 12시 40분쯤 남해군 미조면 북항 방파제에서 선박과 보트가 썰물에 밀려 방파제에 얹혀 있는 것을 보고 해경이 조치했습니다. 통영해양경찰서 소속 남해파출소 경찰관들은 이날 순찰을 보다 방파제에 얹혀 있는 19톤 선박과 13톤 레저보트를 발견하고 배를 붙들어 매는 밧줄인 계류삭의 장력을 조절해 다시 바다에 띄웠습니다. 다행히 선박이나 보트가 파손되지 않아 해양오염은 없었습니다. 해경은 선박을 항구에 정박할 때 계류삭을 사용해 이런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경상남도는 하동 세계 차 엑스포 조직위원회 사무처장에 신창열 씨를 임용했습니다. 사무처장은 임기직 3급 상당의 상근직으로 조직위 업무 전반을 총괄하며 임기는 내년 7월 31일까지입니다. 지난 3월 채용 공고 이후 서류 전형과 면접을 거쳐 모두 7명의 지원자 가운데 신 사무처장이 최종 합격했습니다. 경남도는 신 사무처장이 2012 여수세계 박람회 한국관, LG관 전시 운영 이벤트 총괄 담당과 2010 상해 세계 엑스포 한국관 총괄 담당 등을 맡는 등 국내외 대형 국제 행사 추진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부터 청소년의 마약과 도박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 대폭 강화됩니다. 경남교육연수원은 오는 7월부터 초중등 교감 자격 연수와 1급 정교사 자격 연수에 약물 오남용 교육을 필수 과목으로 편성해 교원의 역량을 강화합니다. 또 하반기에는 학교에서 체계적인 예방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교직원 연수 프로그램도 진행합니다. 이와 함께 경남 약사회 등 지역 전문가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만들고 일반 교원 대상 직무 연수에서도 약물 오남용 과목을 편성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이 매니페스토 공약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2021년 전국 교육감 공약 이행과 정보 공개 점검에서 박 교육감의 공약 신뢰성과 접근성, 민주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47개 공약을 제시한 박 교육감은 목표 대비 104.7%의 추진율을 달성했습니다. 김해시가 평생학습 도시로 재지정됐습니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지난해 60개 지정도시의 운영 현황을 점검해 김해를 평생학습 도시로 재지정했습니다. 평가에서 김해는 평생교육특구를 운영하고 비대면 강사를 양성해 코로나로 인한 평생학습 공백을 만들지 않는 점 등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이번 재지정으로 김해시는 2005년부터 17년째 평생학습 도시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60세부터 74세까지 고령층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약률이 58%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번에 접종을 놓치면 10월에나 다시 순서가 돌아온다고 하는데요. 방역당국은 본인의 안전과 가족의 건강, 공동체의 일상 회복을 위해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아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예약 마감은 6월 3일까지라고 하니까요. 서두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